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남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늘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4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 중인 경주시 소각장이 수개월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10,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비 노후화와 위탁업체 노사 갈등으로 파업까지 겹치면서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경주시는 소각장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위탁업체 변경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청군동에 있는 자원회수 처리장. 쓰레기 더미가 커다란 산을 이루고 있고 까마귀 떼가 쓰레기 봉투를 찢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바닥에는 침출수 웅덩이가 생겼고 그 위로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양은 만여 톤. 위탁 운영사인 경주환경에너지가 경주시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장은 지난 수개월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대수선 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노조 쪽에서 이게 계속 파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정상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소각장 위탁업체의 운영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례는 무려 8천여 건. 지난 9월에도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경주 소각장이 대기오염 물질 기준을 초과해서 여러 차례 적발이 되고 조업 정지를 받아왔습니다. 위탁업체가 기본적으로 경주 소각장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 소각장 폐수 처리 시설도 설계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각장 설계 인원이 50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37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노조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됩니다. 경주시도 소각장 파행 운영이 지속될 경우 위탁업체 변경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시설 투자가 안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 협정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라든가 사업 시행자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매년 60억 원씩 경주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소각장은 정상 가동되지 않아 쓰레기를 불법 야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만주로 망명한 경북 여성들은 황무지 개척으로 한인 사회를 안정시켰고 독립운동의 후방기지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경북 여성들의 독립운동사를 이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1년 석주 이상용,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 선생 등 경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은 혼자가 아닌 가솔들을 모두 데리고 망명길에 나섰습니다. 고난길에 따라 나선 망명 1, 2세대 여성들은 궂은 날씨, 고향과 다른 토질, 중국인 소장농 등 수많은 고초 속에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척박한 만주 땅을 개간했습니다. 남성들이 공동체 조직과 운영에 힘쓴 반면 여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등 실제 생활을 지탱하는 밑거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석주 이상의 손부 허은 여사는 남자들은 독립운동에 전념했고 결국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 짓는 등의 일은 여자들이 해야 했다고 해고했습니다. 이는 척박한 만주 땅 개척을 주도한 당시 여성들의 애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은 농업 경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족교육기관인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의 기숙생활과 의식주 해결, 그리고 서로 군정서 등 병영에서 길러낸 독립군을 뒷바라지하는 일도 모두 여성들 몫이었습니다. 만주로 망명한 여성들은 신흥무관학교 백서농장에서 길러낸 독립군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 일 등을 도맡았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독립군 후방 보급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아내와 여성들은 생사를 건 독립투쟁을 펼치는 남편을 대신해 정착지에서 자식과 손자, 가족을 보살피면서 독립운동 후세대를 양성했습니다. 이런 양성 활동은 일제강점기 동안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만주 정착지의 실질주의는 바로 여성들이었던 겁니다. 만주로 망명한 경북 여성들은 처음에는 논밭을 일구고 독립군들을 위해 음식을 짓고 군복을 만드는 등 보급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직접 독립투쟁에 뛰어들어 남성 못지않은 성과를 올립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선박 한 척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4분쯤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울진 후포 선적에 72톤짜리 홍게잡이 통발어선 제11 일진호가 전복됐습니다. 선원 9명 가운데 한국인이 3명이고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해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 13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7km 해상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2km로 추정되며 기상청은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10월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다가 갑자기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는 등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소 새벽과 아침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법 양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아침부터 아침 저녁으로 10월 한파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성못이나 신천 둔치 등에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찬 공기에 몸이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울 땐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10월부터 늘기 시작해 1, 2월에 가장 높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도 날이 추워지면 상태가 악화할 수 있습니다. 기온 저하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 흐름이 빨라지고 혈관 내 지방 덩어리가 터져 혈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엔 면역력 약화로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도 조심해야 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져 알레르기 비염과 중이염, 폐렴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습도가 떨어지면서 구강 점막이라든지 코 점막들이 많이 건조해지면서 또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아침 시간을 피해 일주일에 3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며 체중을 조절하고 비타민 섭취 등으로 면역을 관리하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간송미술관 관장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4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구 간송미술관에 대한 특혜 행정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송미술관 전인권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 4곳의 실소유주라는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구시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미술관이 투명하게 건립,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간송미술관장은 2015년 7월 1일 대구시와 미술관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인 16일을 시작으로 8월, 9월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간송미술관 건립 홍보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었고 1년 뒤 미술관 영구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의 과정들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점과 맞물려 더 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세 포탈의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러한 혐의는 간송 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도 불법적인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간송과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대구시 의회 동의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미술관을 영구 위탁하는 특혜성 계약을 한 대구시의 비상식적인 행정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간송미술관 관장은 향후 정할 문제이며 특혜 행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년 회계 감사를 거쳐서 매년 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도 또 매년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그 대구 간송미술관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간송미술관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구시는 미술관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간송미술관 건립을 문화계의 제2 백신 사태로 규정하며 모든 계약을 파기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아이스팩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사업장이 포항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자리 잡은 지구공방은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세척 소독 후 전통시장과 식품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점토 분말 공정을 거친 뒤 연필과 색연필, 화분 등으로 재생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5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원자력과 문화관광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 유치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구미에서 개막한 전국체전에 이어 어제부터 전국 장애인체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된 만큼 장애인 선수들이 더 치열한 마음으로 안동과 상주 등 경북 곳곳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김서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1살 박정현 선수가 사이클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경사진 트랙을 매섭게 달려나갑니다. 박정현 선수는 26년 전 사고로 한쪽 손과 팔에 근육 손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으로 만들어진 강철다리로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벌써 4년째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 첫 경기인 1km 단거리 독주에서도 1분 16초 780, 이번에도 자신의 기록을 깨며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번 체전 사이클 선수 가운데 최연소인 영주제일고 3학년 최대길 학생도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이번 대회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대길 선수는 2년 전 첫 체전 출전 만에 곧장 3관왕에 올랐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 경기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컸습니다. 대신 매일 70km에 달하는 훈련량을 소화하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도 못하고 우여곡절에 2년 만에 대회 열게 됐는데 열심히 훈련한 끝에 금메달 따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막내하고 기 죽지 않고 전만이의 스타일로 열심히 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이클 대회가 열린 영주 경륜 훈련장을 비롯해 안동, 상주, 문경 등 도내 12곳에서 오는 25일까지 경기가 치러집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6일간 경북 곳곳에서 열립니다. 경북에서는 606명의 선수단이 27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경북은 지난 2007년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3위를 거둔 이후 올해 다시 순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4호기에 대한 제18차 계획개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은 어제 오전 9시 월성원전 4호기의 발전을 정지하고 약 58일간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개방 정비 기간에는 정기 검사와 안전개통 설비 점검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울릉군 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울릉군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증 장애인 65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확인받은 사람으로 대상자는 매달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스쿨존에서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의 3배 수준 과태료인 승용차는 12만 원, 화물차에는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등 스쿨존 내 4대 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벌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전체 시장 중 13.3%인 188개 시장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은 0.4%로 울산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이행률을 보였고 화재 알림 시설의 설치율은 17%로 전국 평균인 2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어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민노총은 특히 1,0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고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의롭지 못한 산업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700여 명의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경북의 단설 유치원, 초중고 123곳이 급식을 중단해 빵과 우유, 도시락으로 대체 급식을 진행했고 돌봄 교실 670곳 가운데 3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